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은 오티콘이란 보청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티콘 보청기는요, 디만트라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 혹시 포낙이라는 보청기 기억나시죠? 포낙, 유니트론, 한사톤이라는 보청기처럼 거기 이제 소노바라는 큰 어떤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오티콘 보청기도 어떤 디만트라는 큰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청각 전문 그룹이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청력 검사 기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오티콘이라는 보청기가 있고요. 그 오티콘이라는 보청기 거의 같은 이제 계열 쪽이니까 버나폰이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1년 정도 됐을까요? 필립스라는 보청기 회사 이제 브랜드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필립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나왔던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보청기라는 어떤 아이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보청기를 개발을 했었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이 옛날에 이제 접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디만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름 필립스 이런 보청기 브랜드도 새로 하나 인수를 해서 새로 이제 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티콘이라는 회사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티콘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들어봤구나는 생각이 들 거고요. 버나폰이라는 회사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몇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티콘이라는 어떤 메인 브랜드에서 버나폰이라는 어떤 계열들이 나온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티콘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나오면서 밑에 이제 다시 이제 버나폰이라는 필립스라는 식으로 기술이 좀 전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속도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버나폰이라는 회사라고 해서 브랜드라고 해서 오티콘이는 보다 훨씬 뭐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브랜드, 어떤 보청기가 엄청 좋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요즘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이 보청기를 가지고 각 사람의 청력에 맞게끔 아주 어떻게 최상으로 그 어떤 조절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그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어떤 전문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보청기를 하더라도 그 보청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100만 원도 가치가 안 되는 보청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은 항상 보청기를 선택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잘 더 많이 고려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오티콘 보청기는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길죠. 네.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는 보시면은 의료기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만드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또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보청기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사실은 보청기라는 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청기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액세서리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이명을 뭐 제거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뭐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들 보면은 왜 보청기랑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또 뭐 핸드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뭐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또 뭐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뭐 원격으로 뭐 조절을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뭐 조절을 한다거나 뭐 소음을 제거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자재로 좀 많이 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오티콘 보청기는 거기에는 좀 투자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중계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조금 텔레비전 연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되긴 되죠.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뭐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가전제품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청기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브랜드를 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단점인 것 같고요. 오티콘 보청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티콘을 취급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제작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을 올려 보내고 기본에 맞게끔 보청기를 제작해서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느립니다. 예, 다른 곳은 한 2, 3일? 뭐 짧으면 2, 3일 정도 걸리고 길면은 한 4, 5일 뭐 이 정도 걸리는데 이 오티콘 보청기는 최소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넘게 잡아야 되고요. 그나마 제조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 보청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수리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수리가 너무 늦습니다. 보통 늦어도 한 3, 4일 정도는 뭐 좋습니다. 길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수리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걸리고요. 뭐 또 길게 하면 한 2주 정도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리를 어떤 하는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회사 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을 수도 있지만 정교하게 본다고 늦을 수도 있지만 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주, 일주일 정도 뭐 보청기가 없어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오티콘 보청기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좀 급하잖아요. 급한 거에 비해서도 너무 느긋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책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법인 오티콘 코리아 거기서 이제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은 좀 더 오티콘 보청기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오티콘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충전용 보청기는 아시죠? 충전용 보청기는 뭐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보청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시면은 뭐 오티콘 보청기 최근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괜찮습니다. 괜찮고 좀 슬림하고 예쁘고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그 요즘에는 오티콘 보청기, 그러니까 이 보청기 RIC라고 이렇게 요즘에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보청기에 뭐 스피커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앞에 들어가는 도움에 따라서도 소리가 들리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신경을 많이 아직은 못 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장점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티콘 보청기가 좀 많이 견고합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고장률이 좀 적고요. 일단은 고장률이 좀 적고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일반적인 소리의 어떤 감지적인 부분들은 이 말소리 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른 회사가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리를, 말소리를 알아듣는 부분이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2만 헤르츠는 보통 다 태어나서 한 돌 정도나 좀 한 살, 두 살 정도 되면 못 듣고요. 점점점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 떨어지죠. 그래서 20대가 넘어가면은 보통 14,000헤르츠 이상은 좀 듣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60대 이상 되면 8,000헤르츠 정도는 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00헤르츠에서 250헤르츠에서 한 8,000, 6,000헤르츠 정도만 들어도 우리 일반적인 말소리 듣는 거에 한 90% 이상은, 95% 이상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10,000헤르츠, 12,000헤르츠 정도까지 만약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거나 소음이 좀 섞인 상황에서 듣는 부분들이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콘 보청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제가 좀 둘러봤는데 조금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회사보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음 속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조금 공간이 좀 넓은 곳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소리를 좀 알아듣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보청기를 테스트할 때는 그걸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탁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거기에 맞게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 오토콘 보청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청기를 일단 수리하거나 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지만 아마 이게 견고하게 좀 만들다 보니 내구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보청기의 어떤 그 뭐랄까 우리 스피커라든지 이 마이크라든지 연결되는 어떤 그 단자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고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티콘 보청기가 안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서 뜯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티콘 보청기는 조금 약간 견고하게 조금 되어 있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이 뭐 와이어를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수준을 떠나서 약간 좀
다른 어떤 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보충기 센터에서 이렇게 수리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조금 수리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떤 그 부분에서는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좀 스피커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하고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오티콘 보충기의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나폰이나 뭐 필립스 보충기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또 다른 회사였거든요, 아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오티콘 보충기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버나폰에 이제 탑재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버나폰 보충기라든지 이 필립스 부분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버나폰 보충기는 또 나름대로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채널이라는 부분이 이제 풀이 옛날에는 뭐 4채널, 8채널 뭐 한 20채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프리하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채널 프리라는 개념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은 이제 채널 프리라고 하고 있지만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충기를 조절할 때는 이게 주파수별로 몇 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8개, 뭐 12개, 뭐 이 정도, 20개, 요 정도 선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티콘 보충기가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보충기 중에서 보면은 뭐 64채널, 뭐 48채널 이렇게 있더라고요. 채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채널을 각각 주파수별로 몇 개씩을 나눠서 하느냐. 이게 여기 이제 중점을 두고 이게 여기에 개념이거든, 이 개념이.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오티콘 보충기 64채널은 사실은 마케팅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충기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바를 보면은 한 20개 정도가 이제 맥시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20개 정도로 쪼개서 그냥 나눌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채널은 그냥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고, 물론 이제 안에 스피치 프로세싱 자체가 64개로 쪼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64개를 나눠서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티콘 보충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보충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보충기가 브랜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보충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티콘 보충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오티콘 보충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살리지 못하면은 그 보충기는 뭐 좋지 않은 보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충기를 선택하든지 그 보충기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티콘 보충기, 버나폰 보충기, 필립스 보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